것이다. 그전에도 딴 데 다 팔려고 노력했었고요.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영업 거래선을 통해서 극한까지 달리고 있었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매출 3%, 5%더 올리겠다고 원래부터 극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유동성도 아슬아슬하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출이 5% 꺾이면 망합니다. 10% 꺾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매출이 10% 꺾이고 20% 꺾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중소기업이 있는데 삼성하고 LG에 납품하고 있는 게 매출이 여기 60%, 여기 40%였어요. LG나 삼성이 이 중소기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품 경쟁력의 문제, 경제 내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여기 뭐 이사한테 밑보였거나 해서 이 회사 사지 마! 이 갑질이죠. 이 회사 거 사지 마! 즉 중국의 갑질입니다. 이 회사 거래선 바꿔 끊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 달에 그냥 망하는 거죠. 중소기업 직원들 다 길거리로 내몰리고 일자리 다 없어지고 경제는 가라앉는 거죠. 이와 똑같은 관계가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게 한국이고 이 삼성, LG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여기 관련 모든 여러분 소름이 지금 막 소름이 막 돋죠. 여기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으셔서 그런데 300~400개의 산업 부문이 조금씩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중소기업, 대기업은 일자리 줄이고 규모 줄이고 중소기업은 다 망하면 그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돌아가는 그 옆에 상가, 골목, 가게, 옷가게, 내수, 유통, 서비스업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없더라도 사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 19대 대통령 되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거의 이건 뭐라 그러죠? 확실시 되고 있는 경제 위기인데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봐 사실 겁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할 게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힘들 텐데, 정말 고생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이라도 능력이 모자라면 말이죠. 나라는 끝장납니다. 어떤 잘못된 박근혜처럼 명백하게 헌정을 유린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어떤 부분에서 조금의 기동성과 순발력과 능력이 조금만 모자라면 한국 경제는 그냥 끝나는 그런 정도로 안 좋은 기반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근혜가 똥을 싸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핵폭탄 똥을 싸놨단 말이에요. 사드가 배치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래서 이런 기본 상황을 모르고 그냥 성장을 어떻게 시켜주실래요? 일자리 마련은 어떻게 해주실래요? 라고 묻는 언론인들을 보면 한숨이 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언 분석이니까 언어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짐작이 가시죠?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씨의 언어입니다. 사드 배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건 확실해요. 철회시킬 겁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한 건 분명해요. 협상 좀 해보고 제가 가급적이면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다음 정부의 결정 몫이다. 다음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도 한심해서 제가 기억도 안 했는데 다음 정부에 넘겨.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국민을 바보 취급하면 국민은 들고 일어나거든요. 박근혜가 우리를 바보 취급해서 들고 일어났지. 우리 주머니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빼갔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일주일, 2주일 연속으로 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고 대세고 그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난 이 모순이 싫은 거지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우는 사람이고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를 바보 취급하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워딩이 있었고 대세라는 워딩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란 얘기 있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의 행정 수반이고 다음 정부의 리더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사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건 무슨 모순이라고 해야 돼요? 논리학에 온갖 오류 이름을 다 갖다 붙일 것도 없이 너무나 화나게 하는 발언 구조죠. 어려운 논리학 얘기를 동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놈의 제가 이렇게 씁니다. 싱크탱크. 얼마나 화가 나면 이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그래서 오늘 강의 초장에 제가 경제학자 그 얘기 했잖아요. 엄청난 경제학 전문가들 싱크탱크인지 띵크탱크인지 가라앉게 만드는 탱크인지 생각하는 탱크인지 그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몇십 명인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씨의 뒤에 자문단으로 있다는데, 그리고 5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의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줬다는데 장난치냐고요.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이성과 상식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백한 문제는 다 제쳐두고 이런 정책 자료집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그마가 나오고 미적분이 나오고 로그가 나오고 자연 로그가 나오는 온갖 경제학 공식이 들어간 보고서와 정책집이 개미 1억 마리 모아도 코끼리 발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코끼리 한 발 쾅 누르는 게 이 사드인데, 이거 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경제와의 관련성을 생각해서 사드 경제학자는 뭐라고 자문했어야 되죠? 다 좋은데 문 후보님 대통령 되셔서 사드 배치 철회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정책을 제안해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경제학자죠. 그런 말을 하는 경제학자, 그런 말을 하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학위가 없어도 저는 스스로를, 아니 제가 부른 게 아니지만 딴 사람이 경제학자라고 저를 소개하고 동영상을 유포시켜도 제가 안 말린다 이거예요. 그들이 경제학자라면 나도 경제학자다. 그게 학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대통령 후보냐 이 얘기예요. 말이 되느냐고요. 나라가 절벽 떨어지기 직전에 절벽으로 그대로 밀쳐버리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의 논리에 문재인 씨에 대한 표현이 과했다.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얘기 말고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할 겁니다. 그건 뭐 어렵나요? 문제는 저의 이 논지에서 포인트는 너무 쉽죠? 성장이니 일자리니 나발이니 정책이니 747이니 뭐 747이니 다 필요 없고, 사드를 못 막으면 우리는 1년 안에 다 굶어 죽고 나라 경제가 절단나게 생겼다. 이 논리에 대하여 저에게 비판적이신 분들의 어떤 문제제기와 비판과 문제제기도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